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주불은 잡혔지만 지금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잔불 신고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경북 안동 지역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사연 기자 현장 상황 지금 전해주시죠. 네, 안동 산불지휘소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겨우 주불을 잡은 경북 산불이 반나절도 안 돼 곳곳에서 재발화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잔불 신고가 지금까지 수십 건 접수되고 있는데요. 산림당국은 오늘 하루 헬기 30대를 동원해 잔불 진화에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에는 안동시 나무면 인근 산에서 재발화해 헬기 11대가 투입돼 2시간여 만에 산불을 껐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고속도로 남안동에서 서안동 나들목 구간의 통행이 4시간가량 다시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의성 신평면 인근 산에서도 불이 다시 일어 헬기 9대가 긴급 투입돼 진화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재 안동, 의성, 청송, 영양 등 산불 피해지 전역에서 재발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불 진화 이후 크고 작은 잔불과 연기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하루 헬기 30대를 투입해 잔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수는 바람입니다. 오후 들어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는데요.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경북 북부 전역에 예보돼 있습니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어제 저녁 주불 진화가 선언된 의성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란 기록을 남겼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4만 5천 헥타르, 서울 면적의 4분의 3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경북 지역 사망자 2명이 추가돼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성의 전소된 주택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의성에서 이번 산불로 첫 사망자가 나왔고 영양군에서 중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던 60대 남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주택가 사찰 등 시설 피해만 4,600여 것이고 아직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도 4천여 명이나 됩니다. 경북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 복귀하던 소방 차량이 사고가 나기도 했는데요. 오전 10시 40분쯤 충북 단양 중앙고속도로에서 일산 소방서 펌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탑승 중이던 소방관 4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진 영덕고속도로 북이성에서 영덕 나들목 구간 68km는 아직까지 전면 통제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5개 시군 주민 27만여 명 전체에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산불지휘소에서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네, 경남 산천 지역의 대형 산불은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경남 산천군은 신촌마을 등에 다시 주민 대피령을 내렸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합니다. 이재경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산청 산불지휘본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편이 지리산 국립공원 방향인데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곤 있지만 다행히 오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헬기들은 아침부터 쉴 새 없이 물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과 하동 전체 진화율은 오후 들어 96%에서 97%로 조금 더 올랐지만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청군 시천면 신촌마을과 이미 대피령이 내려져 있는 삼장면 황점 내원, 대포 다간마을엔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다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밤 지리산 천왕봉으로 번지는 산불을 진화대와 소방, 경찰, 군인 등 1,100여 명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천왕봉 4.5km까지 근접한 산불을 내원 계곡 쪽으로 약 2km 후퇴시켰습니다. 오늘은 기상 상태가 좋아 해가 뜨자마자 헬기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진화 헬기 54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발 1915m의 천왕봉이 있는 지리산은 근접 비행이 쉽지 않습니다. 주불이 남아있는 내원 계곡도 낙엽층이 두꺼워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산불 영향구역은 이미 132헥타르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리산은 워낙 가파르고 숲이 우거져 산불이 정상으로 확산하면 접근이 더 어려워집니다. 산림청은 지상으로도 인력 약 1,600명과 살수차와 동물 방역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 200여 대를 투입해 내원 계곡의 주불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동 산불 지역에선 뒷불 감시와 잔불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청과 하동 주민 700여 명은 아직 대피소 7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청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산불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송재원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송 기자, 지금 산불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경북 지역의 산불은 일주일 만인 어제 모두 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밤 사이인 안동과 의성 등 지역에서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재발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남 산청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한 산청 산불은 벌써 9일째 살림을 태우고 있는데요. 당초 어제 해가 지기 전에 큰 불길을 잡는 게 목표였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패했습니다. 현재 헬기 54대와 1,68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97%의 진화율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 안으로도 불길이 번진 상태입니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만 26명이 숨지는 등 5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산청 지역에서도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등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재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상권의 피해가 집중이 되면서 대피 인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6,800여 명이 임시 주거시설에 머물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고속도로를 통째로 집어삼키면서 휴게소가 전소되는가 하면 과수원도 불에 타면서 본격적인 사과 농사를 앞둔 주민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식당 집기들이 뼈대만 남아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버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4만 8천여 헥타르, 약 1억 4천만 평이 이번 산불의 영향구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서울시 면적의 약 80%에 이르는 면적입니다. 시설 4,800여 곳에 대한 피해 사례도 접수가 됐는데 국가 지정유산 11건, 시도 지정유산 19건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7개 국립공원에 대해서도 탐방로 출입을 추가로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팔공산 국립공원 등 7개 국립공원, 탐방로 90곳이 추가로 통제가 되는 건데요. 이로써 통제가 되는 국립공원 탐방로는 모두 227곳, 1,004km로 늘었습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례없는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두텁게 쌓인 마른 낙엽층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는가 싶다가도 건조한 낙엽 더미가 연료가 돼 몇 번이나 되살아나고 있는 건데요. 이상훈 기자가 실험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락 산 중턱, 진화대원들이 낙엽을 바람으로 걷어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람을 이용하여 연료가 되는 낙엽 등을 불탄 지역으로 불어내고 불티와 연료를 2, 3m 이상 분리하여 진화선 구축을 불길이 낙엽 더미로 접근하자 긴박하게 갈퀴로 걷어냅니다. 걷어낸 낙엽 더미는 대원 허리 높이나 됩니다. 이미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도 낙엽 더미에서 다시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물을 뿌리며 동시에 갈퀴로 낙엽을 일일이 솎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 진화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기가 아직도 나고 있고 손을 갖다 대면 열기가 아직도 느껴집니다. 물에 젖은 낙엽들을 이렇게 걷어내면 보시는 것처럼 메마른 낙엽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후에 있는 거는 지표와는 불 끄기가 쉬운데 지중화된 그 산은 낙엽층이 두꺼운 산은 불 끄기가 힘들죠. 땅속으로 불이 스며드니까. 낙엽에 불을 붙여 실험해봤습니다. 평균 수분 함량인 낙엽 더미와 건조한 낙엽 더미에 동시에 불을 붙이자 건조한 낙엽 더미가 2배나 빨리 탑니다. 초속 3m의 바람까지 더해지면 6분이나 빨리 타버립니다. 불씨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분을 조금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 타고 있다가 그게 이제 다시 산소가 공급되고 건조해지면 또 다시 불꽃이 일어나게 되죠. 산림과학원은 우거진 숲 속에 쌓여있는 낙엽 더미에서는 400도 이상인 숨은 불씨가 최대 일주일 동안 있을 수 있다며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네, 이번 산불로 경북 영덕에서만 주민 800여 명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자인데다 대피소 환경도 열악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 전 예기치 못한 화재로 집을 잃고 다시 지은 집. 융자까지 받아 이제는 타지 말라고 벽돌로 튼튼하게 지었지만 완전히 타 뼈대만 남았습니다.
이 동네 다시 이거 발로 들여놓고 사겠나. 아마 걔도 이 동네 다시는 발로 못 들이시.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지. 요것만 들고 나왔지. 요거 약가방만. 면사무소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한 지 나흘째. 이불, 속옷 등 생필품이 부족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불도 없었고 왜 안 접었어요? 많이 떨었어요. 막 갖다 이거요. 어른들 다. 가장 규모가 큰 대피소도 환경이 열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병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이어서 막막한 대피소 생활이 더욱 힘겹기만 합니다. 옳게 못 걸어가지고 억지로 짱지 벽이 짓고 이렇게 걸고 화장실에 야도부 뜯고 가고 아프기는 서럽니다. 나는 장로에다가 혈압에다가 고지혈증까지 있는데 약이 다 타버려가지고. 이번 산불로 영덕에서 불에 탄 주택은 900여 채. 대피소에 남아있는 주민만 8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래 막막하지만 이 대책도 올라 안 세워가지고 이래가 어떻게 살아나가나죠. 근데 눈물 맞았구나. 경북도가 제공할 조립식 주택도 입주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예정이어서 힘겨운 이재민 생활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미얀마에 발생한 초강력 지진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지금까지 사망자만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는데요. 피해 집계와 구조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을 확률이 70%라고 우려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곳곳에서 폭격을 맞은 듯 무너지는 건물들과 먼지 폭풍이 덮치며 아수라장이 된 거리. 부둥켜 안은 시민들은 공포에 절규합니다. 잔해로 가득한 도로를 따라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린 건물들.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위태위태합니다. 미얀마 불교 유적지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힘없이 폭삭 내려앉은 건물을 지켜보던 승려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사원의 금빛탑도 폭격을 맞은 듯 기웃고 힘없이 쓰러집니다. 미얀마 군정은 지금까지 적어도 1,000명 이상 사망하고 2,300명 넘게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보다 사망자만 7배 가까이 늘어나며 인명피해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이 속출하면서 병원 밖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수색과 구조 작업이 본격화되면 인명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도로와 공항 등 기반 시설이 파손돼 구조를 위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구조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 사망자가 10,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71%로 추산했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미얀마의 국내 총생산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000km 떨어진 방콕에서도 건물 붕괴로 100명 넘게 매몰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정이 지진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항공기와 구호대를 급파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가운데 진앙지인 만달레이에는 현재 70명가량 한인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규모 7.7의 대규모 지진이 강타한 미얀마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침 미얀마에 저희 MBC 취재진이 머물고 있었는데요. 전화 연결합니다. 네, 유룡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피해 복구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추가 여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밤새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배 짖는 소리에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앙지인 사가잉을 비롯해 만달레이, 바고, 네피도, 마괴 지역과 샹주 북동부 지역에 모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많은 병원, 호텔, 학교, 주택 등의 건물이 무너져 생존자를 찾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의 천년고도 바간과 옛 수도인 만달레이를 답사 중이었는데요. 지진이 나기 12시간 전 만달레이에서 양곤으로 향하는 야간 버스에 탑승해 현재 양곤에 있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길목에 있던 그레이트 월 호텔이 반쯤 넘어진 사진이 전해지면서 저도 충격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일반 주택이나 건물의 피해가 얼마나 클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묵던 호텔과 지인 등의 연락을 취해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10,000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71%라는 미국 질질조사국의 추정치가 허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신 곳이 경제중심지인 양곤인데 어제 이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 양곤에서도 감지가 됐습니까? 네, 만달레이 답사 후 어제 아침 양곤에 도착한 뒤 낮 12시 50분쯤 규모 7.7의 지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진앙지와 무려 6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도 식사 도중 갑자기 테이블이 슬슬 밀리더니 콘크리트가 꿈틀대는 듯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순간 음식점 주인이 스테이크를 외치면서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고 좀 허겁지겁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도로상에는 많은 이들이 머리를 움켜쥐고 불안한 표정으로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꼭대기 쪽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매스컴을 고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호텔들은 모든 투숙객을 1층 로비로 대피시키는 비상조치를 진행했습니다. 1시간여가 흘러 여진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객실 진입이 허용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일찍이 11세기에 왕국이 형성됐던 곳인데요. 1800년대 후반 영국이 점령할 때까지 아마다푸라, 잉화 등 여러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높이 4m 불상에 신도들이 온통 금박을 입힌 마하무니 사원과 만달레이 왕궁 등 유적이 즐비한 곳이어서 관광객 피해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MBC 뉴스 유룡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문현철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위원 모시고 미얀마 강진 사고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산불 관련해서도 도움말을 주셨지만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위원을 지금 맡고 계셔서 바로 지금 지진이 발생한 미얀마 만달레 지역 등의 의료 또 교민 안전 대책을 점검을 하고 오신 적이 있잖아요. 네, 제가 2023년 4월에 미얀마 대사관, 우리 미얀마 우리 한국 대사관에 방문해서 우리 그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에 대한 자문과 또 어떤 비공식 회의를 또 진행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우리 교민 대표님들을 또 만나서 우리 어떤 그 미얀마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이런 해외 재난이나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서로 민관이 협력해서 우리 교민 커뮤니티와 함께 또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와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었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내전 상황이라 이 지진 피해 상황이 바로바로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지진 사진을 저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만달레이 시내 건물들이 많이 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시 피해가 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나요? 네.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경제 사정이 열악한 이른바 빈곤 국가들의 특징은 예. 건축물들이 매우 그 내진 설계가 0에 가까운 전혀 안 되어 있는 바꿔 말하면 벽돌 구조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무너진 건물이 그런 건물인가요? 그렇습니다. 화면에 뭐 철근 구조가 일부 보이지만 예. 저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만 다 되어 있다고 해도 7.7 정도 되면 붕괴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저기에 또 주요 기둥들은 벽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벽돌 조적 구조는 지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다. 2022년 2월에 있었던 피르키예 지진에서도 그랬고 예. 2016년 네팔 지진의 경우에도 그랬고 이렇게 그 좀 빈곤 국가들은 건축물이 매우 취약한데 이러한 원인으로 건축물로 인해서 건축물 붕괴로 사상자가 대부분 발생한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건물이 아주 높은 고층의 건물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지진에 많이 취약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층 건물들은 또 고층 건물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 같은 것들이 설계상에서나 시공상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예. 오히려 이렇게 낮은 건축물들은 비교적 그 절차가 그렇게 용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취약한 경우가 많고 네. 또 이렇게 좀 경제 사정이 어려운 나라들일수록 이렇게 건축물에 대한 그런 엄격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규제가 그런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엄격하지 않아서 매우 부실한 건축물들이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진에 의해서는 이 빈곤 국가의 피해가 이런 좀 경제 사정이 나은 국가들에 비해서 네. 훨씬 더 피해가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는 피해 상황 집계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강진 사망자가 1,000명 이상이고 부상자가 2,000명 이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지 의료시설도 당시에 다 방문을 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 그 피해의 사망자에 대한 집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초기 파악에 불과할 것이고요. 제가 그 2023년 4월에 그 양곤 시내에 있는 그 대학병원이랄지 큰 병원들, 뭐 시신 안치소라고 하는 영안실 같은 데를 가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교민들이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이제 이렇게 좀 치료를 해야 되고 혹시 또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제 그곳을 갔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안실, 우리가 생각하는 장례식장들은 다 이렇게 냉동 그런 장치들이 다 되어 있지만 그곳은 또 역시 전력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또 그곳에 그 독특한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런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고 또 보관하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그 놀라울 정도로 지금 제가 방송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열악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문현철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위원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MBC 뉴스특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